지금부터 메이크업 미용사 필기 파이널 출제 예상 5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9회로 메이크업 개론 과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메이크업 도구 중 스펀지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보기 1번 보죠. 스펀지를 사용하여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손에 힘을 주어 사용할 경우 피부에 무리가 가고 골고루 발라지지 않는다. 2번 해면 스펀지는 딱딱하여 파운데이션 소모를 방지해주는 장점이 있다. 3번 완벽한 피부 표현 방법으로 문지르는 슬라이딩 기법과 두들기듯이 바르는 패딩 기법이 있다. 4번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생기는 선을 고르게 펴줄 때 라텍스 스펀지가 용이하다. 자, 이 문제는 메이크업 도구 중에 스펀지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펀지에는 우리 해면 스펀지와 라텍스 스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해면 스펀지 같은 경우는 물에 담그면 부드러워지는 천연 스펀지로 팬케이크 사용 시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텍스 스펀지는 천연 생고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우리 라텍스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척할 수는 없고 사용 후 바로 폐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라텍스 스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보기 1번을 보죠. 스펀지를 사용하여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손에 힘을 주어 사용할 경우 피부에 무리가 가고 골고루 발라지지 않는다. 맞죠? 자, 우리 스펀지 사용할 때는 힘을 빼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는 것입니다. 힘을 줘 사용할 경우에 피부에 무리가 가고 골고루 발라지지 않겠죠. 자, 보기 1번은 맞고, 자, 2번 해면 스펀지는 딱딱하여 파운데이션 소모를 방지해주는 장점이 있다. 해면 스펀지는 딱딱한 것이 아니고 부드럽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뒷부분은 맞습니다. 파운데이션 소모를 방지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면 스펀지이긴 하지만 해면 스펀지는 딱딱한 것이 아니고 부드럽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딱딱한 것은 우리 라텍스 스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에 2번이 답이라는 걸 이거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완벽한 피부 표현 방법으로 문지르는 슬라이딩 기법과 우리 두들기듯이 바르는 패딩 기법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 4번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생기는 선을 고르게 펴줄 때 라텍스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자, 우리 리퀴드 타입은 로션과 같은 유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흡수되는 해면 스펀지보다 탄력 있는 우리 고무 재질의 라텍스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2번이 됩니다. 2번 다음 메이크업 도구 중 브러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스크루 브러쉬, 눈썹을 빗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 2번 쇼트 두어 파이버 브러쉬, 눈썹을 빗어 브로우 형태를 잡거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 3번 파운데이션 브러쉬,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얇고 매끄럽게 펴 바를 때 사용. 4번 컨실러 브러쉬, 컨실러 코볼이나 작은 부분에 매끄럽게 펴 바를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메이크업 도구 중 브러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을 우리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스크루 브러쉬가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우리 스크루 브러쉬는 눈썹을 빗어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스크루 브러쉬죠. 그래서 눈썹을 빗어주거나 마스카라 후 뭉친 속눈썹을 정돈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크루 브러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보기 1번은 맞는 내용이고, 자, 2번에 쇼트 두어 파이버 브러쉬. 자, 쇼트 두어 파이버 브러쉬는 파운데이션 크림이나 에멀션 또는 셀렉트 파우더 제품을 블렌딩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쇼트 두어 파이버 브러쉬고요. 눈썹을 빗어 브로우 형태를 잡거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이브로우 브러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얇고 매끄럽게 펴바를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 파운데이션 브러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컨실러 브러쉬는 컨실러 코볼이나 작은 부분에 매끄럽게 펴바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컨실러 브러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크업 도구 중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문제에 출제한 이유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스크루 브러쉬가 잘 나오고요. 또 여기 보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펜 브러쉬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많이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파우더 브러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특히 펜 브러쉬 같은 경우는 우리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파우더를 바른 후 여분의 가루를 털어낼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 펜 브러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
눈 밑에 떨어진 가루나 과다한 파우더를 털어내는 도구가 우리 펜 브러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파우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우리 브러쉬의 끝이 아닌 양면을 사용하여 치크나 관자놀이, 턱선에 파우더 브러쉬나 페이스 파우더를 자연스럽게 바를 경우에 우리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한다라는 거 꼭 하나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 2번에 눈썹을 빗어 브로우 형태를 잡거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쇼트 두어 파이버 브러쉬가 아니고 아이브로 브러쉬다 라는 거 꼭 하나 챙겨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다음 보기는 메이크업 도구 중 어떤 브러쉬에 대한 설명인가 맞는 것은, 자, 우리 보기를 보죠. 브러쉬의 끝이 아닌 양면을 사용하여 치크나 관자놀이, 턱선을 자연스럽게 바를 경우에 사용한다. 자, 보기 1번 아이브로우 브러쉬, 2번 컨실러 브러쉬, 3번 스크류 브러쉬, 4번 파우더 브러쉬. 자, 메이크업 도구 중에서 이것도 브러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은 브러쉬 끝이 아닌 양면을 사용하여 치크나 관자놀이, 턱선을 자연스럽게 바를 경우에 사용하는 브러쉬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그 2번 문제에서도 브러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그때도 잠깐 제가 설명을 했었지만, 자, 이 브러쉬는 바로 보기에 있는 브러쉬는 우리 파우더 브러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파우더 브러쉬 같은 경우는 브러쉬 끝이 아닌 양면을 사용해서 치크나 관자놀이, 턱선의 파우더 브러쉬나 페이스 파우더를 자연스럽게 바를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파우더 브러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이브로우 브러쉬 같은 경우는 아까 눈썹을 빗어 브로우 형태를 잡거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브로우 브러쉬다 라고 했었고요. 컨실러 브러쉬 같은 경우는 컨실러 코볼이나 작은 부분에 매끄럽게 펴바를 때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는 눈썹을 빗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눈썹을 빗어주거나 마스카라 후 뭉친 속눈썹을 정돈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크류 브러쉬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보기의 내용은 바로 파우더 브러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4번이 됩니다. 4번 색조 화장의 특성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피부톤을 정리해 준다, 2번 컬러를 이용한 미적 효과, 3번 수정 및 부한 효과가 있다, 4번 단점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가 불가능하다. 자, 우리 색조 화장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중에 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색조 화장의 특성은 피부톤을 정리해 주죠. 그리고 수정 및 보완 효과가 있고,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죠. 자, 그리고 컬러를 이용한 미적 효과를 주는 것이 우리 색조 화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틀린 것이 어떤 거죠? 바로 4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색조 화장의 특성은 바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다음 중 고객관리 카드의 작성 시 기록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기 1번 피부 타입 및 얼굴형 확인, 2번 시술 시 주의사항, 3번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시술 내용, 4번 고객의 학력 여부 및 가족사항. 자, 우리 고객관리 카드 작성 시에 기록해야 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을 우리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고객관리 카드 작성 시에 우리 피부 타입이라든지 얼굴형이라든지 시술 시 주의사항,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시술 내용 등을 당연히 기록해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고객의 학력 여부 및 가족사항은 우리 고객관리 카드에 작성해야 될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가 또 의외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 두시면 그냥 거저 한 문제 건질 수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5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